그런 결과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이따가 하나하나 꼭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서재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발목 염좌, 우리 발목 접질림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목 삐는 분들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발목 이렇게 접질렸는데 난 별거 아니니까 시간 지나면 낫겠지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발목 염좌가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인대가 너무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삐는 발목이 되고, 그 자꾸 삐는 발목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발목 관절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목을 자주 삐는 분들, 혹은 내가 발목이 좀 약해서 스포츠를 하는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발한 운동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목을 삐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먼저 좀 몇 가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목을 삘 때 우리는 인대만 다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목을 삘 때는 우리가 주로는 발이 옆으로 이렇게 체중이 돌아가면서 발목을 접지르게 되죠. 근데 그때 인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도 다치고요, 근육 기능도 떨어지고요, 신경도 일부 다치고요, 그리고 관절막도 일부 다치고요. 이렇게 인대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같이 다치는데요, 특히나 근육 기능이 같이 떨어진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발목을 다치는 분들은 근육 기능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 기능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삐고 다시 삐고 다시 삐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결과들을 보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을 이따가 하나하나 왜 해야 되고 어떤 단계에서 하면 좋고 하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꼭 따라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발목 삐고 나서 우리 인대가 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발목 인대가 삐고 나서 낫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오히려 되물어요. 그럼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은 뭐라고 답하시냐면 한 일주일이면 낫지 않을까요? 한 달이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자주 뼈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해보면요, 저는 한 달이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파요, 아직도 계속 아프고 불안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발목 인대가 다치고 나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100점짜리 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목을 삘으로써 발목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인대가 든든하게 잡아줄 때까지의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절대 발목을 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대 기능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이전에도 뼈본 사람이 다시 삘 확률이 얼마나 높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결국엔 근육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대가 회복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천천히 인대는 알아서 회복할 건데, 그 회복하는 거를 응원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 인대가 더 다치지 않게끔 유지시켜주는 거는 근육군이라는 거고, 그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포인트라는 거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인대만 다치는 게 아니다. 발목이 삘 때는 근육, 힘줄, 다른 조직들도 같이 다치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 기능도 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조직 기능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근육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인대가 삐고 나서 아무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인대에만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시킴으로써 인대에 다시 다치지 않게끔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녹여낸 운동 영상을 단계에 맞춰서 하실 수 있게 정해놨고요. 4단계를 단계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따라오시다 보면
누구나 강한 발목이 되실 거고 누구나 스포츠에서 안정적인 발목을 가지고 스포츠에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발목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발목 운동을 꼭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은 준비 운동이에요. 모든 운동에서는 워밍업이 필요하고 내가 운동할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은 뭐냐면 내 다치 쪽 발목을 위로 먼저 쭉 올리고요. 아래로도 쭉 올려보고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리듬을 타면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때 내가 발목 주변에 통증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좀 뻑뻑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발끝을 가지고 알파벳을 적기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알파벳이 내가 너무 어렵다 가나다라고 해도 돼요. 내 이름 적기 해도 되고. 그래서 발목이 주변이 부드럽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연습을 먼저 하는 게 준비 단계예요. 보통 발목이 심하게 다친 분들은 2주 이후에 이게 가능해지고요. 좀 경미하게 다친 분들은 일주일 이후에도 좀 해볼 만해질 건데요. 처음에 다 안 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어차피 하다 보면 점차 느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에서 발목을 위아래 움직임 자주 하고 그림 그리는 거 자주 하고 이거는 뭐 대단한 운동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앉아있다가 심심하면 나는 발목이 약점이니까 앞으로 한 3개월은 발목 한번 열심히 운동해봐야지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하면 돼. 뭐 하면 되냐? 처음 준비 운동 위, 아래, 위, 아래 이제 너무 쉬운데? 그럼 A, B, C, D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운동으로 발목 주변을 충분하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이게 바로 0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준비 운동 하는 거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단계 운동입니다. 첫 번째 단계 운동은 한 다리 서기예요. 한 다리 서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다리로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은 언제쯤이냐면 다치고 나서 붓기도 많이 좋아지고 일상적인 평지 보행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크게 아프지 않고 걸을 만한 정도가 되면 한 다리 서기를 연습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의자 뒤나 벽 뒤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한 다리 서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합다리처럼 다리를 딱 들고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균형을 잡는 거를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내 발목아, 나 이제 계속 균형 잡을 거니까 너 균형 잡는 연습 이제 해야 돼. 빨리 좋아져야 돼. 기능을 회복해야 돼. 라는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서 좀 서서 버티고 있죠? 요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버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면 1단계의 졸업 조건은 뭐냐? 한 다리로 선 상태에서 다른 쪽 발을 스윙,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자, 옆에서 한번 봐볼까요? 자, 처음에는 이제 평지를 걸을 정도가 됐어. 평지 걷는 거 정도 안 아파. 그럼 발목 강화 운동 시작해야죠. 그러면 벽 뒤에서나 의자 뒤에서 한 다리로 서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이쪽 다리 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반대편 다리로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헬스장 가서 해야 돼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기다릴 때, 계단 앞에서 잠깐 있을 때, 친구 잠깐 기다릴 때 서 있는 연습 먼저 하는 거예요. 보조기를 차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 서기. 한 다리 서고 나는 딱 버틴다. 오늘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생각하면서 버텨 그냥. 버티는데 이게 이제 쉬워졌어. 그럼 앞뒤로 흔들어. 뒤. 근데 이걸 좀 크게까지 흔들어 봐도 돼.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이거 좀 힘드네. 버티면은 얘가 신호가 가서 강해진다고 했어. 자, 버티는 연습. 버텨. 흔들어. 여기서 앞뒤로도 흔들지만 양옆도 흔들어봐도 돼.
양력.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한 다리 서기가 양쪽이 동일하게 비슷한 감각이 들어. 그러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1단계는 여기까지. 다 이해했죠? 자, 우리 이제 1단계 운동은 다 익숙해진 상태일 거예요. 1단계 운동 다시 뭐였죠? 복습해볼까요? 한 다리 서서 버티기. 내가 뭐 이런저런 생각해도 돼. 근데 한 다리로만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한 다리를 버틴 상태에서 까치발을 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까치발을 들고 버텨도 되는데 까치발을 들고 버티는 게 좀 힘들다고 하면 앞뒤로 여기 발에서 앞뒤 이거 뭐였죠? 우리 준비 운동에서 앞뒤 이거 하던 거죠. 이거를 지면에서 준비 운동과 1번 운동을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다리 버텼죠? 까치발 들어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럼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 오케이. 또 뒤로 왔다가 앞으로 가. 오, 한 다리 버티기는 쉽지 않네. 버텨. 그래도 버텨.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한 다리 까치발을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 지점 정도 되면은 어떤 걸 해도 되냐면 양쪽이 동일해지면 이제 달리기, 조깅을 가볍게 해봐도 돼요. 가벼운 훈련이나 이런 거는 좀 참여해봐도 되고요. 한 다리 까치발이 드는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달리기 할 때 버텨주는 거랑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버티는 게 양쪽을 열심히 연습해서 같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가볍게 뛰는 연습도 해도 되는 단계입니다. 보통은 다치고 나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가벼운 훈련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참여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운동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단계 복습하면 아까 전에 1단계에서 발을 드는 거다. 근데 들고만 버티기는 좀 힘드니까 여기서 변형으로 뒤 이렇게 움직이면서 버틴다. 근데 내가 좀 변형을 다양하게 줘봐도 돼요. 여기서 내가 더 어렵게 해보고 싶어? 까치 걸고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좀 재밌게 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친구나 가족이랑 내기하는 거야. 이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야, 우리 까치발 서가지고 우리 밀기 하자. 그리고 미는 거 있죠? 균형 버티는 거. 요거를 까치발 서고 미는 연습. 친구랑 미는 연습. 발은 떨어져도 되는데 넘어지지만 않을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발목 주변, 종아리 주변 근육이 아주 확실하게 성장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가벼운 조깅이나 일상생활을 넘어가는 수준의 활동까지는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1단계 운동을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한 다리 까치발이 내가 좀 설만한데?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3단계에서 봅시다.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고 있는 우리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일상생활이나 가벼운 스포츠는 당연히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젠 조금 더 격렬한 스포츠를 안전하게 자신감 있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3단계에 도전하시면 돼요. 3단계 운동은요, 사실은 축구 선수나 이런 우리 농구 선수처럼 발목을 자주 삐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을 훈련을 복귀해도 될까라는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인데 제가 그걸 좀 변형해서 운동화 시켰어요. 원래 테스트예요. 축구 선수가 발목을 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훈련에 복귀할래, 경기에 뛸래 말래, 이거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고안된 검사인데 제가 운동으로 변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격렬한 훈련이나 격렬한 스포츠나 격렬한 무언가를 해도 자신감 있게 내가 진짜 발목을 남들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버릴래. 난 이제 약점이 발목이 아니야. 이렇게까지 만들고 싶으신 분은 꼭 따라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Star Excursion Balance Test라는 거예요. Star Excursion 뭔 말이냐? 우리 별이 땅바닥에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편 발을 멀리 이동시켰을 때 밸런스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냐, 이런 검사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운동으로 좀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내가 집에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걸로 붙여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내가 가상의 지점들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발을 딱 딛는 위치에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 옆, 북쪽부터, 이쪽이 북쪽이라고 하면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반대편 다리를 이용해서 도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지면에 고정해놓은 이쪽 반쪽 몸은 그냥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몸을 그냥 이 지면에 박아버려, 그냥. 난 이 지면에 박혀있어. 근데 반대편 발이 그냥 시계 이렇게 추처럼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해내면 우리 이렇게 몸싸움, 축구할 때 몸싸움, 농구할 때 몸싸움 하는 거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는 거야. 발목 안 삐고. 자, 한번 해볼까요? 한 다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 내가 왼쪽 다리를 운동하고 싶어. 그럼 왼쪽 다리를 박아. 딱 지면에 박아. 박은 상태에서 시작은 북쪽부터 시작하는 거야. 앞쪽. 그래서 반대편 발을 쭉 내밀어, 최대한. 제가 많이 못 내미는 건 밸런스는 좋은데 다리가 짧아서요. 다리 긴 사람들은 더 앞에까지 나갈 수 있어. 자, 딱 지면 고정하고 앞으로 쭉 빼. 쫙. 근데 반쪽은 고정이 돼 있어. 무릎은 자연스럽게 눕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까? 쫙 가. 천천히. 오, 좋아. 자, 이제 옆으로 가볼까? 여기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까지 가야지. 자, 여기 고정. 뒤로 가. 쭉. 오, 좋아. 고정. 이제 뒤로 가. 백런지가 되겠죠? 백런지? 좋아. 자, 고정. 여기 마지막인데 후방 내측까지 이쪽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스케이트 선수. 이렇게까지 해서 원위치까지 오는 동작 중에 나는 지금 종아리 옆쪽이 굉장히 타들어가듯이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스포츠 할 때 이 발목 지면과의 접지를 할 때 발목이 흔들리지 않게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옆모습으로 이번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한다? 내가 왼다리를 운동하고 싶어. 그럼 왼다리를 지면 고정. 준비 자세. 이거 우리 1번 자세랑 똑같죠? 이 상태에서 시작. 왼쪽 절반은 땅에 고정. 나는 전봇대야. 반대편 발만 움직일 거야.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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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 합니다. 그럼 이거 하루에 10개씩 하면 발목 주변이 얼마나 강해지겠냐? 한쪽하고 번갈아 가면서 꼭 한번 해보세요. 내가 발목이 약점이었던 분들은 이겨내야지. 한번 강화시켜가지고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강한 발목을 살아야지. 근데 내가 진짜 이제는 거의 운동 수준, 선수 수준으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바를 잡는데, 무게를 잡는데, 무게를 약간 흔들릴 만한 무게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란 우리 바벨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쪽 끝을 좀 잡고 있으면 이렇게 기울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도 돼. 그 단계까지는 나중에 설명해보는 걸로 하고, 자, 3단계 운동 다시 정리. 3단계 운동은 Start Excursion Balance Test라는 이런 검사, 운동선수가 복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사를 변형시킨 운동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지면에 딱 고정을 하고 멀리 보내면 되는데, 핵심은 내가 고정하고자 하는 이 절반을 지면에 딱 기둥처럼 꽂아놓고 자연스럽게 멀리 보내려는 운동 속에서 이 주변이 아주 빳빳해지고 강화가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축구에 차는 거, 농구 하는 거 이런 것도 자신감 있게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째 단계에서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4번째 단계까지 따라오세요. 자, 3단계는 여기까지. 자, 4단계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4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발목이 약점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양쪽 발목을 이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아마도 3개월, 6개월간 거의 삐지 않고 열심히 운동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건강관리도 같이 하고 발목을 꾸준하게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을 4단계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 4단계 운동은요, 꼭 발목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도 쓰고요, 허벅지도 쓰고요, 전신 밸런스도 같이 씁니다. 근데 약간의 템포만 조절함으로써 발목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런지입니다. 런지. 제가 발목 운동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한 다리가 지면에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 발목 운동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그런 운동이 런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런지를 이용해서 우리 환자분들 혹은 우리 발목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강화를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제가 개발한 운동입니다. 보통 런지라고 하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점프 런지라고 하고 스플릿 스쿼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프론트 런지도 있고 여기서 백 런지도 있고 그 다음에 런지 업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의 발목 운동은 뭐냐면요, 앞, 뒤 런지를 하는데 내가 런지를 진짜 한 10초에 걸쳐서 한 개를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슬로우 런지, 슬로우 런지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4단계로 4단계 운동 슬로우 런지 어떻게 하냐면, 런지라는 게 원래 말의 뜻이 영어잖아요. L-U-N-G-E. 런지라는 게 돌진하다는 뜻이에요. 돌진을 하는데 아주 천천히 돌진, 앞으로 돌진, 뒤로 돌진 한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그럼 저절로 강화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왼다리를 고정해놓고 앞으로 갈 건데요. 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슬로우 모션이라고 했죠? 슬로우 모션으로 앞으로 천천히 가세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다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마지못해 내려가는 게 슬로우 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브레이크 댄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서 버티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나는 슬로우 해서 갈 거야. 그 다음에 밀 때는 밀어버리고 뒤로 이제 가야죠. 나는 슬로우 모션으로 갈 거야. 자, 이게 슬로우 런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앞, 뒤로 움직일 건데 빠르게 하면 이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거야. 천천히. 자, 나는 천천히 어떻게 가볼 거야 하고 밀고 체중을 저절로 뒤로 보내죠? 뒤로 보내면서 쭉 균형 잡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 발에 힘을 주면서 올라요. 여기서 보면 힘을 주면서 내려갈 때 밀고 뒤로 마지못해 오면서 힘을 주면서 왼쪽 다리 힘을 주면서 자, 이런 식으로 발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적으로 이 주변도 강화되지만 엉덩이도 강화되고요, 허벅다리 앞쪽도 강화되고 전신 운동을 같이 밸런스도 기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단계는 이제는 완전히 발목 강화가 끝나신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운동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슬로우 런지라는 동작을 소개해드렸고요. 2단계에 오신 분들은 더 이상 발목 통증 때문에 본인이 약점이 있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미 3단계를 통해서 굉장히 잘해오신 거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세요. 여기까지 발목 운동, 발목 강화 운동 소개를 드렸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서재현이었습니다. 자, 화이팅!